Hello there. The Phonological Studies welcomes you back. Today, we talk about onset well-formedness or onset phonotactics. 오늘의 이야기는 음절 두음의 적격성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영어 단어를 어떻게 음절화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용인 가능 자음군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자음을 두음에 넣는 Maximal Onset Principle, 두음 최대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공명도 연쇄 제약, Scenario Sequencing Principle을 통해서 용인 가능 자음군을 부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용인 가능한 자음군과 불가능한 자음군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음소 배열은 phonotactics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가능한 음소 배열과 불가능한 음소 배열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음절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음절 단위는 음소 배열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의 연쇄가 아니라 음절 구조의 적격성, syllable structure well-formedness, 이것이 음소 배열 제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음절의 두음에서 보이는 음소 배열 제약, 그러니까 onset phonotactics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낮게는 onset well-formedness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음절 내 배열 제약은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모든 자음군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핵심이 되는 적격성 조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최대 음절을 한번 알아봅니다. 최대 두음을 보면 3개까지 가능합니다. strong, splash, str, spl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해금은 2개까지 이중모음이니까 mine, oint 2개가 가능합니다. 최대의 말음은 4개가 가능하죠. self, 이렇게, 그 다음에 tex 이렇게 전부 토탈 4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 9개로 이루어진 음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최대 말음이 4개까지라고 하지만 마지막의 이 S 요거는 사실상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을 나타내는 형태소이고 또 두음 최대화의 원리로 인해서 문장 속에서 단어 속에서는 코다로 가지 않고 뒷소리에 온셋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어 중간에 있는 음절을 보면 말음이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단어 말에 나타나는 모든 음소의 연쇄가 단어 한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음절의 적격성 조건은 두음 적격성 조건, 해금 적격성 조건, 그리고 말음 적격성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음 적격성 조건, onset phonotactics 또는 onset well-formedness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금과 말음, 그러니까 가군의 적격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두음의 적격 구조를 봅니다. 두음은 음절의 내부 구조이므로 음절에 관한 공명도 연쇄 제약을 따를 수밖에 없죠. 공명도가 높은 자음이 공명도가 낮은 자음에 오면 공명도 곡선이 하강을 하는 그런 두음이 되어서 틀립니다. 이 4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free, state, 이와 같은 형태는 자연스럽고 두음의 적격 구조를 완성시키며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응간우, fat, sane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런 단어는 n이 G보다 높아서 공명도가 온셋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공명도 연쇄 제약으로 이것이 C번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D번입니다. 이 D번은 공명도 연쇄 제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공명도 연쇄 제약을 지키면서도 올바른 두음의 연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명도 연쇄 제약뿐만 아니라 두음과 해금 그리고 말음에서 각각 적격성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능한 음절을 만드는 음절 적격성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서 지금도 연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성이 있고 의미 있는 적격성 조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음절의 형태를 봅니다. 두음의 형태를 봅니다. 이러한 기본 틀은 두음 최대의 원리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obstruent,
sonorant로 된 두 개입니다. 물론 obstruent나 sonorant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죠. 두 개가 온다면 onset은 obstruent, 그 다음에 sonorant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두음의 형판 또는 두음의 기본 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셀커크가 쓴 템플릿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쓴 것이며 그 의미는 금속을 주조하는 기본 틀을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형판이란 말과 틀이란 말을 섞어가면서 또 때로는 템플릿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절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두음에는 두 개의 소리가 오며 앞에 것은 저해음, 뒤에 것은 공명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 틀에 따르면 저해음, 저해음, 공명은 공명음 이 연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커크는 보조틀 auxiliary template를 설정해서 이 obstruent는 S 플러스 PTK 때로는 F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obstruent에 SC 클러스터가 나오고 뒤에 sonorant가 와서 토탈 3개까지 온셋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두음 틀로서는 sonorant, sonorant 형태가 오는 자음 뒤에 펠라탈 글라이드 이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모음이 오는 이런 시퀀스 어디 있죠? volume, avenue, menu 이런 말에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설명이 되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틀에는 sonorant가 한 자리밖에 없으므로 발음 이어가 위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3절에서 언급합니다. 기본 형판, 기본 틀, basic template나 auxiliary template만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음의 적격성 조건, onset conditions다 또는 onset constraints다 또는 onset restriction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두음의 적격성 조건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SC 클러스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두음 구조의 특징은 두 번째 sonorant의 자리에 네이살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obstruent 플러스 네이살의 구조가 분nep, 그너, 스무시, 치맥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요거는 실제는 영어 단어지만은 G 발음하지 않고 너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 너 이런 음소의 결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S 뒤에서는 snare, snow, smash 이렇게 S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S가 항상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기본 판형을 얘기할 때에도 SC 클러스터가 예외였던 것처럼 이 두음 적격성 조건에서도 S가 예외입니다. 또 앞으로 하는 얘기에서 계속 이 S가 매우 특별하게 예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보듯이 S 뒤에는 M이나 N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앵마의 경우는 그 자체가 두음에 올 수 없으므로 S 앵마의 연세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C1, C2 클러스터를 살펴봅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C1입니다. 이 C1은 obstruent고요. 이 옆으로 있는 것은 C2, 두 번째 자음, 즉 sonorant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P와 W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P와 W의 결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플러스는 P와 L 결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이너스는 없는 것, 플러스는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 네모 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안을 자세히 보시면 M과 N의 특별한 제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M과 N은 일체의 어떠한 obstruent하고도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만이 예외입니다. S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obstruent하고도 네이살이 결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저음이 없으면 뭐 name이나 net나 nice나 mom에서처럼 가능하지요. 첫 번째 소리에 네이살이 못 온다는 게 아니라 앞에 obstruent가 있으면 두 번째 소리 sonorant 자리에 네이살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제약으로 또는 조건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S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결합을 하지 못하니까 onset nasal condition, 두음, 비음 조건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Nasals are not allowed as the second member of the onset. 네이살은 onset의 두 번째 멤버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except after S. S는 예외이다. 그래서 snare, smooth 이건 되지만은 B는, T는, SM, 첨, 큼 이런 형태의 결합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도표 중에 붉은 곳으로 표시한 이 두 군데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붉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P, B, F, V 이것은 W와 결합을 하지 못하고요. T, D, S 이 전부 다 이게 뭐죠? 덴탈 사운드입니다. 덴탈 사운드는 L과 결합하지 못하는데 S는 또 예외네요. S를 제외한 모든 덴탈 사운드는 덴탈 사운드인 L과 결합하지 못하고 모든 레이비얼 컨소넌트는 W인 레이비얼 소너런트와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뒤에 빌라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런 onset place restriction 두음의 위치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onset place restriction으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Two onset consonants are of the same place of articulation이 아니다. No two consonants가 same place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뭡니까? S는 예외이다. 여기에 유일하게 거슬리는 것이 sh, r 시퀀스입니다. 둘 다 펠라탈이기 때문에 위치가 같은 게 아닌가. 뭐 이래서 sh, r이 예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영어에서 가능한 SR의 연세가 없다. SR의 연세가 스리랑카 이런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영어의 고유어에는 SR의 연세가 없다. 그래서 SR의 연세가 이 R로 인해서 S가 CR이 되고 CR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CR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CR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SR이 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 train, tree 같은 것이 TR로 시작하지만은 이것이 R의 영향을 받아서 train, tree 이렇게 차 이렇게 발음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레이비알, 덴탈의 결합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SR, R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place of articulation이 같으면 조음 위치가 같으면 그 둘이 나란히 온셋에 오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조건이 이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R의 예외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본 두 가지 조건, 두음, 비음 조건, onset nasal condition, 두 번째, 두음의 위치 제약, onset place restriction, 이러한 형태는 세 자음의 연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서서 두음의 적격 형판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음은 저해음, 공명음의 연세이지만 저해음이 확장되어 SC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해음이 SC 클러스터로 확장돼서 S, PTK, sonorant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자음이 동시에 온셋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P 뒤에, ST 뒤에, SK 뒤에 M이나 N은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STL도 안 되고요. SKW도 안 됩니다. STW는 왜 없는지 좀 희한하는데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것은 뭐죠? 바로 앞에서 얘기한 onset nasal condition을 위반하는 것이고 STL, SBW는 onset place restriction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STW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갭의 개념을 개발해내는데요. 갭이라는 게 뭐냐? 갭에는 체계적인 공백, systematic 갭과 우연적인 공백, accidental 갭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체계적인 공백, systematic 갭이라는 건 뭐냐?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것. 이것은 onset nasal condition에 의해서 또 이거 두 개는 place restriction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그런 체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공백입니다. 그것을 체계적인 공백이라고 하고요. STW는 있을 수 있는데 우연히 그게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blame 같은 단어는 가능한 단어인데 blame은 안 돼요. 왜? 이것은
onset nasal condition을 어긴 겁니다. 근데 blame이란 영어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것, 우연히 그 자리가 비어진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연적 공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도움의 well-formed templates, 그리고 onset nasal condition, onset place restriction,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야바시가 2011년에 C1, C2를 이렇게 한 9가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볼까요? 프리카티브가 C2 자리에 오지 못한다. 뭘 어기는 거예요? 1번의 well-formed template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것도 1번의 well-formed template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F가 못 온다. 그런데 S 뒤에서는 예외다. 스피어 같은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1번의 well-formed template의 expansion으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nasal이 CT에 못 온다. 이게 onset nasal condition이죠. 그 다음에 search가 서로 나타나는데 S는 R 앞에서 안 나타나고 sh는 R 앞에서만 나타난다. 슈림프처럼. 이러한 형태의 예를 이미 앞서서 관찰을 했습니다. 선은 L은 안 되지만 W는 가능하다. 이것이 place restriction이었고요. labial과 labial은 결합하지 못한다. place restriction이죠. geminate, 더블 컨소넌트가 없다는 말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alveola와 alveola가 못 맞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onset place restriction이죠. 그래서 일견 보기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 이러한 그 관찰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well-formed template, 음절 두음의 적격한 구조, 두 번째로 음절 두음에 있어서의 비음 조건, 세 번째로 음절 두음에 있어서의 위치 제약, 이것으로 다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저 서문에서 숙제로 남겨준 자음, 펠라텔 글라이드 이어, 그리고 모음, 이 자음, 여, 모음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자음, 여, 모음의 결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volume, avenue 이런 데서 룸, nu 이렇게 L, 펠라텔 글라이드, N, 펠라텔 글라이드가 나옴으로써 소너런트가 두 개, 비음 플러스 활음의 연속체가 나타나는 것, 그러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본 그 도표를 보자면 이 이어, 펠라텔 글라이드, 이어는 대부분 모든 소리와 다 결합합니다. 또 S는 예외죠. 대부분 모든 소리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여다 보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ure, bureau, few, view 이렇게 레이벨과 펠라텔 글라이드 그 다음에 모음이 오고요. tube, dew, infuse, tune 이렇게 덴탈하고도 만납니다. 물론 이 파란 이 부분은 미국인의 경우에는 tube, do, enthuse, tune 이러고 글라이드를 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villas, cute, argue, huge 이렇게 빌라 사운드에도 U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avenue, volume, massive, menu 이거는 요것과 똑같은데 똑같은 그런 덴탈인데 요 파란 줄 친 요 덴탈은 미국 영어에서 우로 발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항상 유로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나는 사실은 이렇게 자음 플러스 이어가 오면 그 뒤에는 오직 하나의 모음, 후설, 원순, 긴장 모음, 우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가 아니면 이어는 다른 자음과 결합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토쿄 이런 말이 있죠. 토쿄에 보면 토쿄, KYO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미국인들은 토쿄라고 이음절로 발음하지 못하고 토키오와 같이 삼음절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발음 이어는 항상 모음 앞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모음의 이름, 스펠링의 이름이 A, E, I, O와 같이 다 모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는데
유독이 U만은 U 그리고 반자음 글라이드 Y로 시작하는 것. 이런 것도 이런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이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yes, york, yummy, yuck, yike 이것처럼 여러 가지 모음과 결합할 수 있으나 앞에 자음이 있으면 오직 U 모음 앞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인 이런 U의 연세가 예외적인 그런 형태가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버로우스키 같은 사람은 이 자음 펠라탈 글라이드 U에서 자음은 모음 U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지어는 U의 일부이다. 해금에 속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칠 정도로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펠라탈 글라이드 Y가 결합하는 형태는 뒷모음이 U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현상이니까 일반적인 파나텍틱스와 맞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즉 펠라탈 글라이드 플러스 U의 형태가 다른 자음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런 대전제하에서 우리는 자음을 형성하지 못하는 자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음 펠라탈 글라이드 플러스 U를 제외해야 되겠죠. 첫 번째 소노란트가 다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voiced fricative하고 H가 여기에 속하고 세 번째 affricate가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상당수가 뒤에 U를 붙였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U, 펠라탈 글라이드 플러스 U가 붙고 그 앞에 자음이 붙은 것은 일단 특이한 예외 상황으로 보고 빼놓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 몇 가지 재미나는 시어리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소노란트와 소노란트가 연달아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sonority distance theory가 있어서 자음 1과 자음 2 사이에는 일정한 공명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minimum sonority distance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minimum sonority distance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소노란트가 오지 못하고 또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저해음 가운데 가장 공명도가 높은 voiced fricative도 역시 소노란트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공명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sonority distance theory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H는 그럼 왜 결합을 못하느냐? H는 레드 포게드 같은 사람이 아하 이렇게 발음해봐라. 아와 하의 차이는 그냥 앞에 무성음이 된 거, 이와 히의 차이는 이의 앞부분이 무성음이 돼서 이, 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의 무성 형태이다. 즉 H는 무성 모음이다. 그리고 H는 voiceless vowel이다. 그러니까 다른 자음과 결합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affricate 같은 거는 셔가 트 플러스 셔의 두 가지 소리의 결합은 아니지만 그것과 매우 비슷하게 이미 두 가지 소리가 결합된 것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affricate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트루베츠코이라고 하는 1930년대 독일 학자에 의해서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자음군을 형성하지 못하는 소리들이 가진 특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리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 자체, 이것이 자음군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이 자체 관찰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두음에 오는 자음의 연세를 보면서 음절 적격성 조건으로 기본 형판과 보조 형판을 인정하고 이런 틀이 있다는 것, 기본 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때에 S, C 클러스터 플러스 소노란트 형태의 세 자음의 연속체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음절 틀을 따르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제약을 설정했는데요. 하나가 네이절 컨디션, 또 하나가
place restriction이었습니다. 이렇게 1번의 템플릿과 2번의 제약 두 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두음의 음소 배열 또는 적격 조건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 글라이드 가운데 펠라탈 글라이드 이어는 빌라 글라이드 우어와 비대칭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음과 결합을 하지요. 그 이유는 C, 펠라탈 글라이드 U 이러한 형태가 영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는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이 U가 어쩌면 펠라탈 글라이드가 자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음 뒤에 펠라탈 글라이드가 나오면 그 뒤에는 오직 하나의 모음 U, 호설 원순 긴장 모음 우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은 있지만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결합이 불가능한 자음에는 공명음, 유성마찰음, 파찰음 그리고 H가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번 이야기에서는 라임에서 보이는 음소 결합, 즉 뉴클리우스와 코다의 포네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I hope you've enjoyed this video clip. Please come back for rhyme phonetics. I'll see you soon. Bye bye.